1,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절대값에 대한 얘기가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 뭐 이거 1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중등 1학년 때 학습을 했었고,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학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중등 3학년 때까지, 중등 3학년 때 학습이 되어 있었죠. 그죠? 중등 3학년 때 이제 학습을 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여기다가 기존 내용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조금만 내용을 좀 변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는, 좀 더 추가된 내용을 좀 추가된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포커스만 좀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인데요. 1차 방정식은 ax equal b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1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등 1학년 때만 해도 1, 2학년 때만 해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x는 a분의 b입니다. 이러면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조금 디테일함을 좀 살려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무 아무 의식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과거에 중등 1학년과 2학년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전제가 붙게 되냐면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A, B가 미지의 상수니까 A가 0이고 B가 0일 수도 있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수도 있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수도 있고, A가 0이 아니면서 B도 0이 아닐 수가 있겠죠.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되면 0 곱하기 X는 0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러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에다가 뭘 갖다 집어넣어도 얘는 항상 성립하게 되겠죠. 0은 0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은 우리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등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지. 즉 얘는 1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는 사실상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A는 0이고 B가 0이 아니라면 0 곱하기 X가 B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불가능하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불능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다 이렇게 된다면 x가 무조건 0이어야만 하겠죠.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x는 0이라는 해가 존재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면 이때야 비로소 x는 a분의 b라는 해가 구해지게 된다라는 얘기야. 즉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몇 가지의 상황이, 세 가지의 상황. 어차피 얘는 의미가 없고 이 두 가지의 상황이 더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지금 변수로 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x였죠. 그죠? 그래서 변수 문자 앞에 있는 상수 문자잖아. 그죠? 즉 변수 문자 앞에 미지수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즉 개수죠, 저게. 개수가 미지의 상수로 작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경우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그 미지의 상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지의 상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염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라는 얘기예요.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의식 없이 문제를 풀지 말고 미지의 상수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그 미지의 상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a-2의 x 플러스 4는 뭐 a-2의 x 플러스 4는 5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음 방정식을 내가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여기에서 제일 먼저, 자, 여기에 만약에 이게 x에 대한 1차 방정식 얘의 해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를 만족할 때
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미지의 상수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즉 일단은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0이면 되니 안 되니? 안 된다는 얘기지. 즉 a는 몇이 아니다. 2가 아니다. 라고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순서상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우선 과제로 먼저 삼아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x는 2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x-2의 x는 1이 되어지니까 x는 a-2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떤 우리가 원래 내고 있던,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일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그 빈번하지 않게 일어나는, 종종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의 확실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먼저 이것을 고려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첫 번째, 정석에서도 가장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점을 이제 이렇게 삼겠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런 느낌인 거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 m-4의 x의 제곱. 제곱을 쓸 수가 없네.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만요. Shift 킥으로 안 써지나? 안 되네. 자, 여기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해놓고서 m-4의 x의 제곱 플러스 m-뭐 2m-1의 x 플러스 4는 0 하면서 막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는 채로 그냥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라는 언급이 없고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나오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에 대해서 다시 보시면 m-4의 x의 제곱 플러스 2m-1의 x 플러스 4는 0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볼게. 지금 이 두 문제는 완벽하게 다른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부터는. 궁극적인 목표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다. 얘는 0이면 안 된다. 즉 m은 4이면 안 된다가 전제 조건이야. 선결 조건이에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선결 조건이 되고 얘는 실질적으로 x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m이 4여도 상관이 없어요. 굳이 2차 방정식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문제 푸는 것과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히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즉 문제를 읽으면서 저런 것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 안 그러면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답이 하나가 조금 잘못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분명히 내가 똑바로 풀었거든. 근데 답지는 좀 다르게 나와 있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저런 식의 영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풀이 순서를 처음부터 습관을 좀 잘 들여져라. 이제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1차 방정식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1차 방정식은 아니고요. 이건 방정식에 대한 얘기죠. 그냥. 방정식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에 대한 얘기인데 그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결국 절대값을 푼다라는 것은 절대값 기호를 풀 거예요 라는 얘기에 대해서 절대값 기호를 푼다 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것은 결국 절대값 기호 안의 그 무언가가 기호 안에 있는 그죠? 기호 안의 무언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부의 판단에 따라서 기호를 푸는 것이죠. 그래서 양수이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이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라. 그죠? 마이너스를 붙여서
기호를 풀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절대값 기호를 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역시나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 역시 똑같이 풀어줄 거예요. 역시도 똑같이 위와 똑같이 해결한다는 얘기야.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다른 점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지금 여기 하는 내용이 전부인 내용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x a가 b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푼다,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x값이 얼마인지 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a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 푸는 것이고 a보다 크거나 같으면 x-a가 b가 되는 것이고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얘가 되어지는 거야. 따라서 이러면 x가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x가 a-b가 되는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 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러한 형태도 있어. x-a에 자,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x-a에 x-b 이러한 형태가 존재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긴 방정식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 자, 이런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풀어주게 되냐면 물론 x의 범위를 a보다 b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양변의 절대값이 되어 있으면 얘는 푸는 방법이 양변을 제곱하는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양변을 제곱해서 풀 수 있어요. 즉 어떤 방정식을 풀어내면 되냐면 x-a의 제곱은 x-b의 제곱 요 방정식을 풀어줘도 된다는 얘기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경우의 수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x-a의 x-b라는 부분에 대한 경우의 수는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얘가 양수, 둘 다 양수일 수도 있죠. 얘가 양인데 얘는 음일 수 있죠. 얘가 음인데 얘는 양일 수 있죠. 얘가 음인데 얘도 음일 수 있죠. 즉 총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풀어주게 되면 x-a는 x-b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요. x-a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x-b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라는 얘기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 풀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요 경우와 요 경우가 똑같아요. 부호만 반대로 잡혀 있고 요 경우와 요 경우는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 요 경우와 요 경우가 어떠냐면 겹쳐요. 그러니까 이항만 해보면 되잖아, 그지? 이항 해보면 둘이 똑같이 생긴 거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잖아. 얘도 a는 b잖아. 그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니까 얘가 a는 b가 되는 거지. 그죠? 여기서도 얘는 2x는 a 플러스 b죠. 얘도 풀어주면 2x는 a 플러스 b잖아. 식의 형태가 어떻게 나와? 두 개가 똑같이 물려 나온다는 얘기지.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아니라 결국은 경우의 수가 2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두 개가 똑같고 이렇게 두 개가 똑같으니까 경우를 이렇게 두 개만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가 돼. 이렇게 2가지만 해도 되잖아. 어차피 두 개는 겹치니까. 즉 하나는 양수, 즉 하나는 그대로 풀어내고 두 개는 한 번은 그대로 빼고 한 번은 부호를 바꿔 빼면 된다는 얘기야. 즉 얘를 갖다가 이제 풀어주게 되면 하나는 그대로 빼고 얘도 그대로 빼. 둘 다 그대로 빼. 얘 하나는 또 여전히 그대로 빼. 그런 다음에 하나는 부호를 바꿔 빼는 거지. 이렇게 2가지의 경우의 수로 풀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생긴 방정식은. 오케이?
그래서 요런 방법을 채택을 하든가 아니면 요런 방법을 채택을 하든가 둘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절대값 x-a 플러스 절대값 x-b는 뭐 k 이렇게 되어 있는 방정식이 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형태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자, 단 여기서 a보다 b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x가 a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x가 a보단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은 경우, 그 다음에 x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총 세 가지가 되어지겠지. 그럼 x가 a보다 작은 경우에는 얘는 음수고 음수니까 둘 다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x 플러스 b는 k 이렇게 되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으니까 얘는 양수, 얘는 음수가 될 거야. 그러면 하나는 그대로 빼 x-a로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면 되고, 하나는 부호 바꿔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k가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는 x가 b보다 크니까 둘 다 양수가 되겠죠. 둘 다 양수니까 x-a 플러스 x-b는 k 이렇게 놓고서 요 방정식을 풀고 요 방정식을 풀고 요 방정식을 풀게 되면 여기서 x는 얼마, 여기서 x는 얼마, 여기서 x는 얼마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x가 a보다 작다는 전자에 풀었잖아. 그러면 이 나온 수가 요 범위 안에 부합하는지를 확인. 그래서 부합하면은 인정해 주시면 되고 부합하지 않으면 탈락시키면 됩니다. 여기 나온 값이 여기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진짜 x값인지 확인하는 거야. 되면은 통과, 안 되면은 빼고요. 여기 들어있는 x값이 여기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되면은 통과, 안 되면은 말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요것만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가 3이야. 자, 요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x가 1보다 작은 경우와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은 경우, 그리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럼 얘는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3 이렇게 되어지겠지. 5라고 하자. 5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얘는 양수, 얘는 음수가 되겠죠. 얘는 그대로 나오면 x-1. 쟤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면 둘 다 양수죠. 그러면 x-1 플러스 x-2 이렇게 되고 얘가 5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x가 2가 되어지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x가 사라지면서 1은 5가 되죠. 말 같지 않은 소리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 x는 8이 되어지죠. 그럼 x가 4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자, 얘는 어차피 틀렸고, 요 둘 다 인정이 반드시 되는 건 아니야. 확인하셔야 돼. 여기서 다 되겠지만. x가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x가 1보다 작다고 풀었잖아. 실제로 진짜 작게 나왔지. 그럼 얘는 인정. 자, x가 2보다 크다라고 풀었잖아. 근데 실제로 2보다 크게 나왔지. 그럼 얘도 인정.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과 x는 4 이렇게 두 개의 해를 갖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왜 됐습니까? 그죠? 요게 요 세 가지의 형태의 절대값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풀어주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1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 기본적인 툴이에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 뭐냐면 교과 과정에서 얘기하는 교과 과정이라는 거는 이제 고등수학 상 과정이 되겠죠. 수학 상 과정이에요. 교과 과정에서 얘기하는 가장 풀이의 기본 툴입니다. 기본 툴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되어진다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꼭 지켜서 아셔야 됩니다. 저게 저 풀이가 쓸데 있는 풀이든 의미 있는 풀이든 의미가 없는 풀이든 유의미하든 무의미하든 간에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시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을 푸는 것에 대한 기본 툴에 대한 거는 학습을 했고, 이제 그 부분을 넘어가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에 포함된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이야기를 좀 해볼 거야. 자, 절대값이 포함된 식의 그래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식의 이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x-1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하나 있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봤을 때 얘는 x가 a보다 클 때와 xa라고 할게요. 여기 a라고 할게요. 그래서 x-a라는 절대값 x-a가 있었을 때 얘를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나누어서 풉니다. 그러면 얘가 x-a가 되어지고요.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a가 있다라고 하면 x-a라는 그래프는 a, 0을 통과하는 이런 직선이 될 테고 기울기가 1짜리 직선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는 것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a, 0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의 그래프가 되어진다. 즉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고 얘는 x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야. 근데 x 마이너스 a라는 직선에서 요 부분만을 인정하겠어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x가 a보다 큰 쪽, 즉 a보다 오른쪽만 인정하는 거야. 요 그래프에서는. 즉 요 그래프는 a보다 오른쪽만 인정해주는 그래프가 돼요. 따라서 인정받는 곳이 영역이 요만큼이 이제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그래프에서는 x가 a보다 작은 쪽만 인정을 해주겠어요 라는 얘기여서 요 직선에서는 a보다 작은 쪽, 즉 a의 왼쪽만 인정해주는 그래프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의 그림이 되어질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V자 형태의 그림, 즉 꺾인 선의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좀 약간 번거로워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꺾이는 점을 찾아줄 겁니다. 자, x-a 플러스 b 이러한 식이 이렇게 있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 식에 대해서 꺾인 점을 찾아줄 거야. 꺾인 점은 절대값이 0 되는 포인트 그러한 x값 즉 x가 얼마일 때 꺾이냐면 a가 돼요. 그래서 x가 a가 되는 포인트 즉 a에서 꺾여요. 그리고 a를 대입하면 이 식의 값이 b가 되겠죠. 여기가 0이 되니까. 그래서 a, 몇에서 꺾이게 되냐면 b에서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림을 그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a, b에서 꺾여요. 이 얘기가 되겠고 기울기만 볼 거예요. 이쪽에 그림을 그릴 건데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예요. 여기서 꺾이는 그래프고요. 이쪽에 그림을 그릴 거야. 이쪽은 x가 a보다 큰 쪽입니다. x가 a보다 큰 쪽에서는 얘가 양수가 되니까 그대로 나오죠. 그럼 기울기만 보는 거야. 기울기가 1짜리가 됩니다. x 앞의 개수가 기울기죠. 그 x 앞의 개수만 볼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1짜리가 됩니다. 즉 너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인 이런 직선이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x가 a보다 작은 쪽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마이너스 1x가 될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의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란 얘기인 거지. 즉 우리는 그래프를 이제 이런 식으로 효과적으로 좀 빠르게 그려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다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하면 꺾인 점을 찾습니다. 일단 꺾인 점 찾기. 그 다음에는 뭐만 보는 거냐면 기울기만. 그죠? 그 꺾인 점의 좌우에서의 기울기만 확인을 해서 그림을 개형을 그려준다. 확인하여서 뭐를 그려주면 그래프에 개형을 그려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도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얘는 어디서 꺾이냐면 a, 0에서 꺾여요. 그러니까 a,
0에서 꺾이고 이쪽은 기울기가 1짜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좀 빠르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되겠고, 그럼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던 거 몇 가지 그 비슷한 예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x 마이너스 a 플러스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B가 A보단 큽니다. 이 전제 조건 하에 얘를 풀어주면 A에서 꺾일 거예요. 얘가 0 되는 포인트가 A니까 A에서 꺾여요. 그럼 A를 대입하면 A-B가 됩니다. A에서 꺾이고 그리고 B에서 꺾여요. 그래서 A를 대입하게 되면 절대값 A-B가 돼요. 시계값이. 그 다음에 B를 대입해요. B에서 또 꺾이겠죠. B를 대입하면 절대값 B-A가 됩니다. 얘는 B가 A보다 크니까 음수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지. 그럼 B-A로 나옵니다. 얘는 그대로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B-A가 됩니다. 이렇게 같은 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울기만 볼 거예요. 이쪽이에요. B보다 큰 쪽이죠. X가 B보다 크면 양수, X가 B보다 크면 양수입니다.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기울기가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나오니까 2x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2짜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꺾이는 그래프인데 요 점에서 꺾이는 그래프인데 기울기가 2짜리입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2인 이런 직선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려볼게요.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아요. a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죠. b보다 작은 쪽이니까 얘는 음수죠. 그럼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x가 사라질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1x, 여기서 마이너스 1x 이렇게 나오니까 둘이 계산되면 사라져요. x가 없죠. 기울기가 없네요. 이렇게 이어지는 직선이 될 거예요. 자, 이쪽 그래프입니다. a보다 작은 쪽이에요. a보다 작은 쪽이면 얘가 음수가 되겠고요. 얘도 음수가 됩니다. 둘 다 음수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마이너스 1x, 여기도 마이너스 1x, 그럼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 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다시 조금 더 넘어가서 그러면은 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 지금 이거는 다항식이죠. 등식이 아니죠. 방정식이 아닙니다. 는 0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다항식의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는 0을 추가한다면 얘는 0은 x축이죠. x축이 여기를 지나가든 여기로 지나가든 여기로 어디든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그 x축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혹은 는 k 이러면 k가 b보다 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k가 요 b보다 크다면 k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k가 작다면 이렇게 내려서 그려주시면 돼요. 즉 우변에 생기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기울기 얘기를 했었는데 기울기다 이렇게 하면 직선에서 자 직선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는 직선의 등장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직선의 등장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관찰하는 포인트를 제공을 합니다. 일단 직선이 등장을 하게 되면요 기울기를 관찰합니다. 근데 그 기울기를 관찰하는 것이 기하학적 의미에서의 기울기예요. 즉 도형상에서 기울기를 찾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도형상에서 기울기를 찾는다 이 뜻이에요. 도형상에서. 그럼 도형상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y 증가분
x 증가분. 요것이 기울기가 아니고요. 기울기라는 것은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입니다. 기울기의 의미가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에요. 그것을 갖다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로에 대해서 세로가 얼마만큼의 값을 갖게 되는가, 그 비율이 얼마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를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표현했던 걸 좀 표현을 바꾼 거예요. x가 증가한다는 건 가로의 길이가 되겠고, y 증가분에 대한 건 세로의 길이가 될 테니까. 여기서 이제 도형의 의미로 찾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가로라는 의미와 세로라는 의미를 표현을 썼던 것이고, 그럼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에 대해서 기울기라고 우리는 정의를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기울기가 1이에요 라는 것은 가로 대 세로가 1대1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기울기가 1짜리입니다. 어느 구간에서 기울기가 1짜리는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야. 가로분의 세로니까. 그게 길이가 똑같으니까. 같으니까 기울기가 1이 나왔을 거고. 기울기가 만약에 2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가로 길이의 2배가 가로의 2배가 세로가 된다. 이 얘기죠. 가로의 2배가 세로가 되는 거야.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 2니까. 똑같은 얘기로 기울기가 3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가로의 길이가 가로의 3배가 세로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기울기가 만약에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가 갖냐면 가로가 세로의 2배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기울기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기울기가 2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어느 곳을 영역을 이렇게 따져도요. 이렇게 어느 곳에서 이렇게 따져도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율이 1대2란 얘기가 되는 거야. 비율이 세로가 2배만큼 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똑같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것도 똑같아요. 가로에 대한 세로의 길이 비율이 1대2란 얘기입니다. 여전히.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왜 붙냐면 감소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얘는 증가하는 모습의 함수기 때문에 증가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붙을 뿐 얘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을 뿐 여기에서 이런 식의 의미는 없다. x가 1 증가하는 동안 y가 2 감소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은 없다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뭐 x가 1 증가하는 동안 뭐 그러니까 그 뭐 이상한 소리 있잖아요. 중학교 때 중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하는 좀 이상한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x가 3 증가할 때 y가 2 감소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기울기가 얼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울기라는 것이 뜻이 어떻게 되냐면 y 증가, x 증가량 이렇게 되어져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되어지기 때문에 x가 3 증가했으니까 얼마 분해냐면 3분의 y가 얼마 증가했냐면 y는 증가 안 해서 2가 감소했거든. 그럼 2가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증가했다 볼 수 있겠지. 그래서 y 증가량이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요. 기울기 2가 감소했어요.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고요. 이거 뭐 2가 감소했는데 마이너스 2가 증가하고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x가 3 증가할 때 y가 2 감소했다라는 것은 가로 세로의 비율이 3대 2란 얘기고요. 3대 2란 얘기고요. 그래서 3분의 2가 되겠고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로서 끝인 거지. 그러니까 길이에 대한 길이의 비율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기하학적 기울기라는 의미가 길이에 대한 길이의 비율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해석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2가 감소한다. 저런 뜻을 갖다가. 그래서 저게 이제 3분의 2가 되어지고 또 여기서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얘는 최종적으로 증가했는 함수기 때문에 기울기가 당연히 양수가 될 테고요. 얘는 감소하는 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울기에 대한 설명들이었고, 그래프의 이제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려주도록 한대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그려볼 거야. 자, 기본 7-2번에 2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푸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만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2번을 풀어보고 나머지 거는 뭐 다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2번. 자, 얘를 매뉴얼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x 플러스 2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은 7입니다. 이러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3 이렇게 해서 잘라져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을 때 그리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질 겁니다. 이 경우들을 각각 풀어보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먼저 풀어볼게요. 그럼 둘 다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7이 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7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되어집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죠. 이 범위에서는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나오고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옵니다. 7입니다. 그러면 5는 7이 되겠죠. 그럼 이건 불가능하겠죠. x가 3보다 크면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양수이기 때문에 둘 다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x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7이 됩니다. 그럼 얘가 2x 마이너스 1이 7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x가 몇이 되냐면 4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전제 조건으로 풀었는데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너는 인정. 너는 아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인정 안 됨.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전제를 두고 풀었는데 진짜 3보다 크게 나왔으니까 얘는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가 x는 마이너스 3과 x는 4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툴이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정상적인 고등학생들 중에 이렇게 푸는 애들은 별로 없을 거고 여기서 보통은 채택하는 방식이 이래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시면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뭐 빠르게 푼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적 지평을 좀 넓혀가는 거죠. 약간 지평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얘를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연립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y는 7과 y는 너와 연립되어 있는 거니까 교점이 궁금해서 연립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꺾일 거고 얘는 3에서 꺾여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2에서 꺾이고 3에서 꺾여요. 그러면 마이너스 2, 3.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5 되죠. 3을 대입해 봅니다. 또 5죠. 이렇게. 그럼 여긴 그냥 이어지겠죠. 3보다 커요. 3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나오면 1x, 1x니까 2x죠. 기울기가 이 자리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음수죠. 그럼 둘 다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1x니까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2x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다 그린 게 아니에요. 요 도형과 7과 연립되어 있는 거래. 자, 지금 여기 높이가 5입니다. 그럼 7은 여기쯤 있겠죠. 7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그거랑 둘이 만난 점, 교점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라,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도형과 도형의 교점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 여기서 봤을 때 여기 길이가 2입니다. 왜? 7에서 5까지니까 2죠. 기울기가 2죠.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대2란 얘기입니다. 여기 길이가 1이겠네. 요 점이 얼마가 되냐면 3에서 1만큼 가니까 4가 되겠죠. 이쪽 똑같죠. 마이너스 2에서 1만큼 이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왼쪽에 있는 해와 동일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하나도 안 하고요. 그냥 푼 거예요. 그죠? 그냥 도형의 성질만을 활용해서 그냥 답을 내준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문제 1번 문제야. 그냥 뭐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양수냐 음수냐 나눠서 풀면 돼요.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4가 되고요. 따라서 이때의 x는 마이너스 1이 되어질 겁니다. x가 1보다 크면 x 마이너스 1은 2x 플러스 4가 되어질 테고요. 이때 x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는 1보다 작다고 풀었는데 이게 나왔으니까 얘는 인정이 돼요. 근데 얘는 1보다 크다라고 풀었는데 마이너스 5가 나왔으니까 얘 인정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방정식에는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로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3번 문제인데 이 3번 문제는 풀이가 이제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다고. 첫 번째 이렇게 되면 양변을 제곱할 수 있다. 그래서 x-1을 제곱하고 3-x를 제곱하면 돼요.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니까 2x 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8은 0이 되어집니다. 양면 2로 나눠주시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 되어지겠고요. 이때의 x의 값은 인수분해가 안 되네. 네, 그래요. 뭐 그래원식으로 풀어야 되겠지.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25 2루트 5가 되어지겠네요. 약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아, 뭐 잘못한 거지? 잘못한 데도 없는데요? 아, 아니구나. 미쳤네. x제곱이 사라져야죠. 왜 2차 방정식이 왜 된 거야? 이거 사라지죠, 이렇게. 아이, 바보네. 아이고. 자, 4x가 얼마가 돼요? 8이 되어지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x가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양변 제곱해서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선생님이 이런 풀이도 얘기했었죠. 절대값 양쪽이 씌워져 있을 때 x-1 하나 그대로 빼요. 둘 다 그대로 빼요. 하나 그대로 빼요. 하나는 부호 바꿔 빼요. 이렇게 하면 풀립니다. 얘는 2x는 4가 되어지겠고 x는 2가 됩니다. 얘는 xx 사라지면서 불능 상태가 되죠. 그래서 x는 얼마이다? 2이다. 이렇게 구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됐나요? 그죠? 네.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저렇게 푸는 거야. 이제 기본 툴이 이제 저러니까 저렇게 푸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사소한 부분인데 이 디테일함을 놓치고 가시는 친구들이 많아서 기호를 좀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보면요. 이것이 같음을 인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a-b x-2의 제곱은 괜찮아 하는데 이건 조금 싫어하는 경향도 있어요. 뭐 개개인의 차이도 있겠지만 얘를 조금 싫어하는 경향도 보여요. 근데 이 식과 이 식은 거의 같은 식이잖아. 그러니까 같을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여기가 3 마이너스 좀 풀기 싫게 생겼어요. 이렇게 x 2x의 x의 제곱의 제곱을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럼 얘는 좀 그래 부호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최고차 한계지 거꾸로 써있고 최고차 한계에서 음수 붙어있으면 싫은 거 당연한 거거든요. 하기가 좀 싫게 생긴 건 좀 밥맛 떨어지게 생겼다. 뭐 인정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묶어내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묶어요 얘네들을. 그러면은 전체를 제곱을 줘버리고요. 마이너스를 묶어냅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빼기 3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마이너스를 묶으면.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밖으로 그냥 배출을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나가면서 제곱이 돼서 나가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제곱돼서 나가면 플러스로 나가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의 그냥 제곱이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서 밖으로 뺀 거야 그냥. 그렇게 하면 제곱이 돼서 나가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을 뿐인 거고. 똑같은 얘기인 게 지금 이 얘기예요. 절대값 x-3이야. 얘나 절대값 3-x는 똑같은 거라고 결국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왜? 여기에서 이거 좀 생긴 게 좀 그래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묶어서 빼요. 그럼 마이너스는 묶어서 나가면은
절대값 밖으로 나가니까 없어져요. 다시 마이너스는 나올 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온다며. 그럼 요 마이너스 묶어서 밖으로 빼면 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요 여기에.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플러스가 되죠. 즉 요 마이너스 나오면서 플러스로 바뀐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를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x는 x가 되고 3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x 마이너스 3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결국은 이 식과 이 식은 어떤 식이냐면 같은 식이라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느낌하고 완전 다르단 말이야. x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쓰는 거랑 요 식을 바라보는 애들의 입장과 요 식을 바라보는 애들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느낌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가장 기초적인 그 절대값에서 마이너스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고 얘를 갖다가 그림으로 풀어줄 수도 있겠죠. 요 그래프를 그립니다. 요 그래프는 1,0에서 꺾이는 그래프예요. 자, 그래프를 좀 정확히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에서 꺾여요. 1,0에서 꺾이면서 기울기가 1짜리 마이너스 1짜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1짜리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지겠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그래프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의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가 될 거예요. 얘는 3,0에서 꺾여요. 얘는 그러면 3,0이니까 요쯤이 3이라고 잡아주자. 3,0에서 꺾이면서 똑같이 기울기가 1짜리 마이너스 1짜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가 1짜리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가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겠죠. 별로 평행해 보이지가 않은 관계로 이렇게 됐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고 얘가 기울기가 1짜리예요. 얘랑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둘이 만나진 않겠죠. 얘랑 얘랑도 평행하니까 얘네 둘이 만나지 않을 거예요. 평행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여기죠. 여기가 얼마냐라고 준 거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몇 컴마 몇이냐면 2 컴마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교점이. 교점의 x좌표니까 여기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기울기가 1이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와 여기의 길이 비율이 어떻다? 똑같다. 얘기거든.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잖아. 그럼 기울기가 1이란 얘기거든. 그럼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은 거거든. 그럼 가로 세로의 비율이 어떻다? 똑같다. 길이가 다 똑같대요. 여기가. 그러면은 1, 3인데 여기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여기 몇이 돼요?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요 길이도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2,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어차피 y축은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얼마가 된다? 2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유제 7-3번의 1번 보겠습니다.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얘기죠. 이 방식 풀한 얘기는 요 그래프 그려주면 꺾인 점이 이제 x가 2일 때 꺾여요. x가 2일 때 꺾입니다. 2 대입하면 0이죠. 2,0에서 꺾여요. 그리고 기울기가 이쪽 그릴 거예요. 2보다 큰 쪽, x가 2보다 큰 쪽, x가 2보다 크면 양수죠. 양수면 그대로 나오죠. 1x로 나옵니다. 기울기가 1짜리입니다. 이쪽은 x가 2보다 작은 쪽이에요. 2보다 왼쪽이니까. x가 2보다 작으면 음수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1x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1x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줘야죠. 3. 3은 0보다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3이 요쯤에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요 길이가 현재 3이죠. 기울기가 1이라는 뜻은 가로 세로의 비율이 1대1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랑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요 길이도 3입니다. 2에서 3만큼 가면 여기는 당연히 5가 되겠죠. 똑같죠. 여기도 길이가 3이죠. 여기도 3이죠. 2에서 3만큼 가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과 5가 됩니다.
3과 이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 두 개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의 모습이 구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3과 4에서 꺾이죠. 3에서 한번 꺾이고요. 4에서 한번 꺾입니다. 3 대입하면 0 되고 1 됩니다. 4 대입하면 0 되고 4 대입하면 1 됩니다. 이어지겠죠. 4보다 큰 쪽입니다. x가 4보다 크면 양수입니다. 그대로 나오면 1x, 1x, 2x입니다. 2x니까 기울기가 2죠. 기울기가 2짜리가 됩니다. 3보다 작은 쪽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쪽 그림. 3보다 작은 쪽이니까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1x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그 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기울기만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전체 절대값 다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지나갑니다. 2는 1보다 위로 지나가겠죠. 1보다 위로 2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궁금하고 여기가 궁금한 거죠. 교점이 해니까 여기랑 여기를 구할 거예요. 이게 언젠지만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보면 이 길이가 현재 1입니다. 얘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길이가 1이죠. 길이가 2란 얘기는 가로보다 세로가 2배 긴 거야. 1대 2란 얘기죠. 여기가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4에서 2분의 1만큼 갔으니까 2분의 9가 되겠죠. 여기도 1이고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죠. 3에서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가게 되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해가 2분의 5와 2분의 9가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얘도 좀 생긴 게 좀 이상하니까 바꿀게요. x-3 빼기 x-4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얘기했던 거야. 아까 얘기를 했던 게. 그렇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3에서 꺾이죠. 4에서 꺾입니다. 자, 이쪽이에요. 자, 3일 때 얼마인지 구해보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4 대입해볼게요. 1 나오죠. 여긴 이어지겠지. 여기 이렇게 되진 않을 테니까. 그쵸? 설마, 그죠? 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지? 갑자기 뭐 여기서 막,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죠? 인정하죠? 네,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에요. 4보다 큰 쪽이죠. x가 4보다 큰 쪽. 4보다 크면 양수. 4보다 크면 양수입니다.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나오죠. x가 사라져요. 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죠. 지금 똑같아요. 음수니까 부호 바꿔서 나오면 둘이 빼면 또 사라져요. 이런 모습의 그래프가 되어지겠죠. 여기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고 이제 0이랑 만나는 포인트 찾아야 돼요. 0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지나가겠죠. 0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지나갈 거예요. 0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가운데로 지나갔죠? 여기도 가운데가 되겠지. 여기도 3과 4의 중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7이 되겠죠. 교점을 찾는 거였죠. 0과의 교점을 찾는 거였으니까 얼마가 된다? 2분의 7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 해가 2분의 7이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26-4번의 1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학 정석, 기본 정석 수학 하편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 26챕터에 있는 기본 문제 네 번째 기본 문제가 되겠죠.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걸 그려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에서 꺾이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되고 마이너스 1이죠.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꺾입니다. 요 점에서 꺾여요. 자, 이쪽입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이죠.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양수죠. 그대로 나오면 1x입니다. 기울기가 1입니다. 이쪽은 마이너스 2보다 작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1x입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림을 다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x축, y축이 필요하다. 함수니까 x축, y축이 필요하면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 x축이 지나가겠고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y축이 지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됐습니까? 네. 필요는 없겠지만 자, 유제 26-5번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라. 그려볼게요. 2, 1에서 꺾입니다. 이쪽은 2보다 큰 쪽, 2보다 크면 양수, 그대로 나오면 1x입니다. 기울기가 1짜리입니다. 이쪽은 당연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가 되겠죠. 그럼 그림이 다 그려졌습니다. 자, 2번입니다. 1, 자, 1 대입하면 1 됩니다. 1, 1에서 꺾입니다. 자, 이쪽입니다. 1보다 큰 쪽입니다. x가 1보다 크면 양수입니다. 그대로 나오면 얘랑 만나서 2x가 되겠죠. 기울기가 2짜리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이쪽입니다. 1보다 작은 쪽이에요. 1보다 작은 쪽은 얘가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1x로 나오죠. 마이너스 1x가 x랑 만나서 사라지겠죠. x가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빨간 색깔 그래프가 되어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 26-5번의 2번입니다. 마이너스 2와 1에서 꺾입니다. 마이너스 2, 1 여기서 꺾이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3 됩니다. 전체의 계산값이 1 대입하면 3이 됩니다. 이어지겠고요. 역시나 여기서도 이렇게 이어지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이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언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어집니다. 자, 1보다 큰 쪽입니다.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면 2x가 됩니다. 그럼 기울기가 B자리가 되겠죠. 이쪽입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입니다.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x 나오니까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다 그려진 겁니다.
자, 유제 26-6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요거 그려줄 거예요. 0하고 1에서 꺾여요. 0하고 1에서 꺾입니다. 0 대입하면 1 되죠. 1 대입하면 1 되죠. 이어지겠죠? 1보다 큰 쪽입니다. 양수, 양수입니다. 그대로 나오면 2x가 되겠죠. 기울기가 2짜리가 되겠죠. 0보다 작은 쪽입니다. 0보다 작은 쪽입니다. 음수,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다 그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암기할 게 좀 한 가지가 있어요. y는 f, x가 있었을 때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 첫 번째 y는 절대값 f, x를 어떻게 그리는지, 두 번째 y는 f의 절대값 x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세 번째 y는 f의 절대값 y는 f의 x, 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이 세 가지 정도. 원래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일단은 내버려 두고 이 정도까지만. 한두 가지가 더 있지만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식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공통 과정입니다. 전부 다. y는 fx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입니다. 요 1번하고는 이제 좀 1, 2, 3번이 여기서 차이가 나요. 두 번째는 y는 절대값 fx, 식 전체, 변 전체의 절대값이 저렇게 붙어 있을 때의 얘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fx를 그린 다음에 x축에 아래에 있는 거를 위로 올립니다. 두 번째 겁니다. y축에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옮깁니다. 찍어냅니다. 옮기는 게 아니라 대칭해서 찍어내 주시면 됩니다. 우측에 있는 걸 좌측으로.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x축에 위에 있는 부분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부분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텝 1은 첫 번째 과정은 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얘를 그려주고요. 그러니까 얘도 얘를 그려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도 이걸 그려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요. 딱 두 가지 스텝씩만 나오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y는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쳐볼게요. 그러면 y는 절대값 fx는 똑같이 요 그림이라는 얘기야. 요 그림도 똑같은 모습의 요 그림인데 이렇게 그려놓고 x축의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여긴 사라지고요. 자, 똑같이 그림을 그립니다. 누구도 똑같이 그리냐면 y는 f 절대값 x,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되어 있는 경우야. 이 경우도 똑같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해놓고서 y축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왼쪽으로 찍어내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걸 왼쪽에 찍어내십니다. 이렇게. 이러면 그래프 완성이에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대값 y는 fx의 그림도 아까 이 친구랑 똑같이 그려줍니다. 그리고 x축의 위에 있는 부분을 아래로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찍어냅니다. 접어서.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림 그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라는 얘기예요. 그림 그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지를 못하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림 그리는 법에 대한 것을 암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이 되어지겠고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입니다. 이 친구를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친구는 그림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얘가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왜 이러지? x축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어딜 지나갔을 텐데 포물선이 이런 식의 모습을 갖게 되겠고 이런 식의 모습을 갖고 y축이 여기 어딘가를 지나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1이 되겠고 여기는 3이 되어지며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이제 기본으로 가져가는 거야.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상태에서 다른 여러 가지 그림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맞춰졌을 때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려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리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3에서 그대로 대칭돼서 올라갔으니까 3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런 그림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3입니다. 요 식하고 요 식 비교해보면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 그때는 얘를 갖다가 오른쪽에 있는 걸 y축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 얘를 왼쪽에 찍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왼쪽으로 찍어내시면 됩니다. 얘는 사라지고요. 그럼 당연히 응당 여기에서 여기에 만나는 이 포인트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y에만 절대값이 취해져 있으면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린 다음에 위에 있는 거를 아래에 찍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방식만 외우고 계시면 돼요. 이건 암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리는지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식은 이제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된 거는 아마 볼 일이 없을 거야. 절대.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냐면 요 식 대신에 아마 우리가 보게 되는 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3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선생님이 너한테 처음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x에만 절대값이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x에다 절대값 다 해놓은 모습인데요. 얘를 볼 수 없는 이유가 절대값 x의 제곱, 4제곱, 6제곱 등등 짝수제곱은 그냥 x의 제곱, x의 4제곱, x의 6제곱 이렇게 써요. 절대값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짝수제곱은. 근데 절대값 x의 세제곱, 5제곱, 7제곱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절대값을 써서 표현해야 돼요. 얘는 얘랑 같지 않아요. x의 세제곱, 5제곱, 7제곱 이 친구들이랑 같지 않아요. 얘는 표현이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제곱은 음수는 음수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고 어차피 제곱, 4제곱, 6제곱은 음수도 짝수가 되고 음수도 양수가 되고 양수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저거는 그냥 절대값 취하나 쓰나 안 쓰나 똑같아요. 어차피 쟤는. 근데 홀수일 땐 달라요. 그래서 얘는 아마 이런 모습의 항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절대값 쓰지 않고 쓴다. 그래도 여기 착한 사람 눈에는 여기 절대값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그런 그림 같은 거. 됐습니까?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인데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건 모르겠고요. 얘의 그래프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이 많이 복잡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건 요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근데 봤더니 전체에 절대값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얘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전체에 있으면 그럼 요건 그릴 수 있단 말이지. 얘를 그려보면 1에서 그리고 3에서 꺾여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와요. 3 대입하면 2 나와요. 이어지겠죠? 3보다 큰 쪽이에요. 양수예요.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나오면 가운데 빼기니까 x가 사라져요. 똑같이 x가 사라질 거예요. 이쪽도 이렇게 되겠죠. 음수면. 그러니까 이제 x축이 필요하죠. 왜냐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려야 되니까. x축은 0이니까 마이너스 2와 2 가운데에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정가운데로 x축이 지나가겠죠. 그럼 요 점은 당연히 1과 3의 정가운데가 되겠죠. 얘와 얘의 가운데니까 얘와 얘의 가운데가 되겠죠. 그죠? 그 중선 정리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는 몇이 되냐면 여기는 포인트가 2가 돼요. 여기 포인트 2,0이에요. 여기에서 여기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려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올라가니까 여긴 당연히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좀 높이가 안 맞아 보이는데 여기 됐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걸 이제 위로 올렸죠. 얘를 이렇게 올린 거야. 얘 이제 사라져야겠죠. 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어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전체 다 그려집니다. 자, 얘도 기초니까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k 이 그래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그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k,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네. 외우셔야 합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요 그래프는
아니면 저 그래프를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풀어야 될 일이 생겼다 라고 한다면 적극 내가 외운 내용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외워져서 여기가 4,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마름모가 된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걸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8, 8에 64 나누기 2니까 32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